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로 현재는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처증 끝판왕 남편의 며느리만 통제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맘고생을 한때 했었어요. 현재는 이혼을 통해 시원하게 복수했지만 그 과정이 길고 고난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연을 써보아요. 너 명절 때 보니까 옷이 영 야시시하더구나. 무슨 술집 여자도 아니고 좀 단정히 하고 다닐 수 없겠니? 술집 여자라니 말씀이 너무 과하세요, 어머님. 그리고 그이가 그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말해서 입고 간 옷이었는데요. 어른들 앞에서 애초에 무릎까지 보이는 옷 입는 것부터가 예의가 아니다. 너 배울 만큼 배웠다면서 왜 모르니? 내가 하는 말을 자꾸 잔소리로 여기지 마라. 무슨 알몸으로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지만 옷만 가지고 뭐라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음식 먹는 거며 말하는 거며 사사건건 다 마음에 안 드시잖아요, 어머님은. 너 바깥 집안에 시집 온 지도 벌써 3년이 넘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스며들지 못하고 있으니 내가 속이 타서 그런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 금수랑 다를 바 없지 않겠니? 알다시피 우리 집안이 대대로 양반 집안이었어. 시대에 따라서 가치관이라는 게 바뀌는 법이잖아요. 요즘 세상에 옷도 맘대로 못 입고 말하는 거 먹는 거 다 통제받는 시집살이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네가 복 받은 거지. 암만 시대가 바뀌었어도 금수가 아닌 이상 되는 거 안 되는 건 정해져 있는 법이다. 양반 집안의 체면 생각해서라도 네가 이럼 되겠니? 어머님, 양반 집안 자꾸 들먹이시는데요.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니까 저도 양반 집안 핏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좀 제가 알아서 하게 믿고 내버려 두시면 안 될까요? 서울에 있는 빌딩이랑 지방의 빌딩이 같은 값이 아니잖니? 양반 집안이라고 해도 다 같은 양반이 아니야. 내가 하는 말 꼭 새겨 듣거라. 여보, 어머님 좀 당신이 말려주면 안 돼? 맨날 양반 집안 들먹이면서 자꾸 날 통제하려고 드시니까 힘들다. 엄마가 당신 뭘 통제한다고 그래? 정말 통제했으면 우리 분가라도 시켜주셨겠어? 그냥 평범하게 대하는 건데 당신이 모난 정처럼 삐져나온 건 아니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어머님이 나한테 뭐라 하는 거 당신도 다 들었잖아. 명절에 치마가 그게 뭐냐고 하는데 당신도 입는 거 괜찮다고 한 옷 아니냐고. 엄마 말 꼭 들어서가 아니라 당신 옷 야시시하기는 했어. 나야 당신이 하도 그런 거 입고 싶어 하니까 마지못해서 허락한 거지. 솔직히 말해서 나 학생 때도 그것보다는 치마 편하게 입고 다녔다. 뭐 대단한 양반 집안이라고 이렇게까지 통제를 하는지 모르겠네. 나는 너가 더 이해 안 가. 이제 바깥 집안에서 3년 정도 부딪혔으면 수긍할 때도 됐잖아. 옷이 차이가 나면 얼마나 난다고. 뭐 그렇게 못 골라 입어서 안달인데? 중요한 건 내가 입는 옷이 좋냐 아니냐가 아냐. 통제를 기본적으로 당하는 기분이 드냐 아니냐지.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말해줘. 부부 사이에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거야. 당신 말 잘했네. 내가 대체 당신한테 뭘 잘못했길래 신뢰를 안 하는데? 내가 바람을 피웠어 뭘 했어? 결혼하면 그냥 그때부터는 아줌마다 생각하고 그렇게 흘리고 다니는 거 안 하는 게 정답이지. 대체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꾸미고 다니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꾸미고 다니는 게 다른 남자 꼬시려고 그런 거라고?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맨날 옷으로 고집 부리는 거 보면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지. 하여튼 행실 조심해. 내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1시간마다 체크하는 거 30분으로 줄여줘. 당신 어디 가는지 누구랑 뭐 하는지 바짝 또 쪼아줘야 정신 차리지? 전 어릴 적 아버지를 여인 바람에 애정결핍이 심했었는데요. 남편의 의처증 증세가 사랑이라고 착각해서 결혼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활을 3년 넘게 하며 시달리자 그제서야 현실이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이런 현실에서 벗어나야겠다 생각하게 됐던 계기는 남편의 지독한 내로남불이었습니다. 오늘 신나게 놀고 마시자고. 파리타임. 헐, 당신 이거 뭐야? 술집에서 지금 여자 끼고 노는 거야? 어이구, 우리 마누라 사진이 글로 갔나 보네. 오늘 술 마시랴 주무르랴 손이 바쁘더니 실수를 해버렸어. 당신 제정신이야? 지금 술 마시면서 여자 불러놓고 왜 이렇게 뻔뻔해? 야, 원래 조선시대 양반들도 마누라 있고 그래도 술집 가고 그랬었어. 뭐 내가 바람을 폈냐 첩을 들였냐? 잘못을 했으면 뭐 얼마나 했다고 따지고 들어 옆에 내가? 어이가 없다, 정말. 평소에 나한테는
1시간마다 있는 곳 알리라면서 통제하던 거 기억 안 나? 이래놓고 본인은 여자들 마음대로 만나고 들켜도 뻔뻔하게 나온다 이거야? A씨, 이게 또 울 엄마한테 혼나봐야 정신을 차릴라나? 울 엄마가 남자는 원래 기운이 왕성해야 한다. 영웅은 호색이다. 이랬거든? 내가 회사 생활 잘하고 우리 집안 일으키려면 여자애도 능숙해야 한다. 이 말이야. 아, 그러니까 지금 어머님 핑계대는 거야? 평소 주장하던 양반집 수준이 고작 이거였어? 나도 엄마 때문에 많이 아픈 상처가 있다고. 엄마가 안 그랬으면 나도 이런 인간이 안 됐다 이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이 뭘 했길래? 엄마가 하긴 뭘 했는데? 지금 당신이 말했잖아. 어머님이 안 그랬으면 당신도 안 그랬을 거라고. 대체 어머님이 뭘 하셨기에 당신이 이러냐고. 엄마가 나 우리 집안 기둥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너 앞으로 나한테 더 조심해라. 알겠냐? 남편 상대로 눈빛부터 존경심을 깔란 말이야. 이거사. 술에 잔뜩 취해서 헛소리를 늘어놓는 남편. 저는 만취해 집에 돌아온 남편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했습니다. 행여 나중에라도 남편이 맨정신에 문자를 확인하고 했던 말을 떠올리게 하지 않기 위해서였죠. 나중에 직접 시어머니의 비밀이 뭔지 알아볼 요량으로요. 전 핸드폰을 확인하던 중 영 수상한 마음의 시어머니와 남편의 대화도 확인을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이지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 요즘도 그년이랑 만난다며? 며느라기 알면 어쩌려고 그래 이거사. 안 와. 엄마가 뭔 참견인데. 나 걔도 마누라도 둘 다 사랑한다고. 원래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다. 손주 낳기 바란다고 했지. 내가 언제 첩들이라고 했니? 몰라. 나는 걔 아니면 안 되니까 엄마도 하여튼 그런 줄 알아. 엄마도 잘만 바람 피고 다니면서 나는 왜 안 된다는 건데? 너랑 나랑 같냐 이거사? 시대부터가 다르잖니 시대부터가. 엄마가 어릴 때 바람 피고 아빠한테 들켜서 이혼한 애 만에 난리만 아니었어도 나도 더 성공한 인생 살 수 있었거든? 따지고 보면 내가 이렇게 여자 밝히는 것도 다 엄마 탓인 거 알지? 이제 별걸 다 애미 탓하는구나. 걸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은 해뒀고. 애초에 걸릴 일을 안 만들어야지. 출장 갈 때마다 만나고 있어. 안 그래도 상관녀 그녀는 너 여전히 부자인 줄 알고 있고. 나 개털인 거 알면 안 붙어있지. 만약에 들키면 그때 생각할 일이고 집사람도 혹시 눈치챘다 싶으면 엄마가 잘 케어해줘. 며느라기 고집 부려대도 멍청하고 귀 얇은 거 훤히 보인다. 양반 집안 후손이니 능력되면 이첩 삼첩도 흠 아니라고 우겨대보마. 그러면 걔도 마지못해 이해하겠지. 난 그럼 엄마만 믿고 열심히 할게. 손주 꼭 보고 싶다고 하니까 내가 노력해야지. 내 뜻이 그렇다면 나도 말릴 생각은 없다. 제발 들키지만 마라. 대화를 통해 남편이 오래전부터 바람을 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란 사람은 이걸 오히려 권장하고 덮어주겠다는 헛소리를 해대고 있었죠. 중요한 결단이 필요하겠다 싶었고 저는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다만 이혼 전 남편 이상으로 절 억압하던 시어머니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대체 어떤 잘못을 했는지 낱낱이 퍼붓고 당황해하는 모습을 봐야만 속이 풀릴 것 같았죠. 어머님, 저랑 쇼핑이나 가실래요? 시집 오고 나서 어머님이랑 오붓하게 둘이서 뭔가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서요. 그만해라. 네가 무슨 수작질 부리려는 건지 다 알고 있으니까. 수작질이란요? 제가 어머님한테 무슨 꿍꿍이가 있겠어요? 나 쇼핑으로 얼마 안 되는 호의 좀 베풀어서 점수 따겠다는 거잖니? 겸사겸사 짧고 야시시한 옷 내 허락하에 사서 입어보려는 거고. 너가 하는 수작질이 너무 훤히 보여서 시시할 정도다 얘. 정말 그런 의도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둘이서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식사라도 같이 하시죠? 난 일 없으니까 너 혼자 지지든지 볶든지 알아서 해라. 저도 어머님 며느리예요. 결혼하고 어떻게 한 번에 어울려주시지 않으실 수 있어요? 제가 무슨 어려운 요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머님이 그렇다고 회사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바쁘실 것도 없을 텐데요. 너랑 놀 시간은 없고 앞으로도 쭉 그럴 거니까 그렇게 알아. 어디 시엠이 무서운 줄 모르고 수작질이야 수작질은. 기분 좋게 해서 뭔가 떠보려 했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쯤 되니 이상한 마음이 들었죠. 대체 왜 이렇게까지 저와 시간을 보내지 않으려는 걸까? 대체 뭘 하길래 옷 사주고 밥을 사주겠다는데도 길을 쓰고 피할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몰래 나를 잡아 시어머니를 따라다니던 저는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3일 정도 따라다녔을 즈음 남편 또래 정도로 보이는 남자에게 팔짱을 낀 채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죠. 어머님, 정말 큰일 났어요. 박가 집안 완전히 야단나게 생겼다고요. 무슨 일인데 호들갑이냐? 그이 지금 바람나서 상간녀랑 여행 갔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머님?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게. 네? 상간녀랑 바람이 났는데 그게 대단한 일이 아닌가요, 그럼? 옛날부터 양반 집안은 원래 이첩이 기본이었다. 요즘 세상에 바람 필 수 있다는 거, 그게 결국 능력이 있다는 뜻 아니니? 역시 우리 아들이 화이팅이 있어. 안 그러냐? 역시 그 애미의 그 아들이네. 뭐? 지금 뭐라고 그랬니? 그 애미? 미쳤니 너? 이 그지 같은 집안에 와서 별의별 해괴한 트집 잡히면서도 그러려니 했었다? 그놈의 체면이니 격식이니 따지는 집안이니 내가 배려해주자 생각했었다고. 근데 지들은 뒤로 바람피고 더러운 짓거리는 다 하네? 뭐가 어쩌고 어째? 이게 증거도 없이 생사람을 잡어. 더러운 짓거리 어쩌고 하기 전에 증거는 있고? 증거 아버님한테 보낼 거니까 그렇게 알아. 대기 어린 남자랑 모텔 들어가는 것까지 다 증거로 있으니까. 너 설마 사람 썼니? 이게 시애미한테 무슨 짓거리야? 이게 미쳐도 단단히 미쳐가지고 시애미를 협박해? 단단히 미친 건 내로남불 끝판왕인 당신들이지. 끝까지 당당하신 것 같은데 아들이나 애미나 이혼당해도 그럴 수 있나 보자고. 얘 잠깐만. 내 말 좀 들어주렴. 사실은 내가 요즘 마음이 많이 공허해서 그랬다. 응? 알다시피 운우 애비가 좀 많이 무뚝뚝한 사람이잖니. 남 오시며 먹는 거며 말하는 거까지 통제하던 사람치고 인생 너무 추잡하더라. 그렇게 살지 마. 이 할망구야. 내가 받아들일 테니 제발 용서해 주렴, 아가. 응? 저는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바람난 증거며 서로 비밀을 감춰주고 있었던 것까지 싸그리 다 일가친척에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상간여건과 남편의 의처증도 묶어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됐고요.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난 당신뿐인데 이혼을 꼭 해야겠어? 날 사랑해서 의처증인 줄 알았는데 당신은 그냥 사람이 모자란 거였어. 스스로부터가 쓰레기니까 남 의심한 건데 그런 줄도 내가 몰랐지. 이러지 말자. 나 아직도 당신 사랑해. 그 여자는 정말 잠깐 즐긴 것뿐이야. 그 여자나 나한테나 개털이라는 것도 잘만 숨기고 살았더라. 앞으로 또 얼마나 숨기고 있는 게 드러날지 겁나서 당신이랑은 못 살아. 깨끗하게 갈라섰으면 좋겠고 앞으로 다시는 보지 말자. 여보, 엄마한테 그럼 사과 한마디만 해주면 안 될까? 엄마 아빠한테 맞고 알아누우셨어. 지금 이혼하니 많이 난리인데 당신 착한 사람이잖아. 배려해줄 수 있잖아. 응? 당신이랑 어머님 덕에 하나 알게 된 게 있다. 자격 없는 사람한테는 배려도 베풀지 말자. 3년이나 들여 알게 된 거니까 앞으로는 꼭 실천하고 살려고. 여보. 저는 그렇게 내로남불 모자와의 인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바쁘게 일을 하면서 시집살이 내내 받은 상처를 치유 중인데요. 사연 보시는 분들께서 앞으로 새로 시작할 제게 응원과 격려의 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달달한 음식이나 매운 걸로 속을 푸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믿을 만한 남자를 찾기 위해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오던 제가 결혼까지 약속했던 예비 신랑과는 얼마 전에 이별을 하게 됐죠. 그날로부터 엄청나게 맵고 단 음식들로 매일같이 속을 달래고 있고요. 한때나마 아주 사랑했었던 예비 신랑, 그의 추악하고 열등감 가득한 실체에 대해 알게 된 과정을 누군가에게 꼭 털어놓고 싶어요. 사귄 지도 벌써 1년 넘었는데 아직까지 주말에만 보고 자주 만나지도 못하는 거 너무 힘들다. 그대로 우리 그냥 끝내는 거 어떤가 싶을 정도로 많이 힘드네. 원래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하던데 나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했거든. 야, 그게 다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냥 주말에 볼 때 바짝바짝 제대로 데이트 즐기면 되는 거지 뭐가 문제야? 데이트할 때마다 데이트 비용 다 내가 지불하고 있잖아. 나도 아르바이트 하면서 사느라 빠듯한 형편인데 너무한 거 아니야? 게다가 어머님께서 나한테 보험 들라고
하도 권유를 하시는 바람에 사망보험도 들었잖아. 솔직히 어머님께서 어느 정도는 부담해주고 계시다지만 매달 40만 원씩 넣는 거 부담된다고. 설마 너 엄마가 보험 설계사 일한다고 무시하는 거야? 아니면은 그깟 돈 좀 있다고 나 무시하는 거야? 나 변호사 시험만 합격하면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을 정도로 돈 많이 벌 거야. 너 하나쯤은 충분히 호강시켜줄 수 있을 정도로 돈 많이 벌 거라고. 내가 언제 무시한다고 그랬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나도 데이트할 때마다 아쉬운 소리 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무조건 오후 4시에서 저녁 8시 사이에만 봐야 된다는 그 규칙 도저히 납득이 안 가서 그래. 1년 넘도록 주말에 4시간씩만 보는 관계 나도 이제는 힘들다고 지쳤어. 이때까지 관계 잘 유지해 오다가 갑자기 왜 이러는데? 그리고 너는 방치형 스타일이라며. 연애할 때 서로 각자 시간 보내면서 자기 개발하는 거 좋아한다고 말해놓고 말 바꾸는 거야? 아니면 나한테 거짓말했어? 나도 이제 나이 30살 됐고 결혼 정년기라며 정년기와 주변 사람들은 다들 결혼이다, 아이다 하면서 행복한 생활 꿈꾸고 있는데 불안정한 상황이니까 마음이 힘들어서 그렇지. 게다가 엄마 건강도 신경이 쓰이고 엄마 뇌출혈 때문에 수술하고 나신 다음부터는 걷는 것도 불편해 하시고 혼자 밖에 돌아다니시는 것도 불편해. 이럴 때 아빠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돌볼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잖아.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데? 너랑 결혼 약속이라도 할까? 그러면 네가 조금이라도 안심할 수 있겠어? 솔직하게 말해봐. 나랑 사귀는 이유가 뭐야? 네가 좋아서 그런 거지. 주말에 단 4시간을 보더라도 네가 나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나도 지금까지 힘든 변호사 시험 공부하면서 버티고 있는 거야. 벌써 4차례나 떨어진 상황인데 조금만 더 힘내도록 하자. 나 이번 시험은 정말 분위기 좋게 잘 준비하고 있어서 그래. 변호사 시험 5번 떨어지면 영구 결격이라고 했던가? 미안해. 내가 괜한 조바심으로 상철이 네 마음 힘들게 했네. 데이트 비용이니 뭐니 쪼잔하게 굴어서 미안. 마음 많이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참아. 내가 합격만 하면 자리 잡을 거고 그때는 내가 너한테 받은 것들 죄다 보상해 줄게. 너만 괜찮으면 엄마 조만간 한번 만나봐. 우리 결혼식 날짜도 나 시험 친 이후로 미리 잡아두면 좋을 것 같지 않아? 상철이 너 지금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나 믿기지가 않는다. 말했잖아. 나는 너 좋아하는 마음 진심이라고. 부산에 살고 있던 저는 우연히 서울에 놀러 갔다가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술집에서 친구와 놀고 있는데 제가 호감형의 인상이라면서 먼저 접근해 왔던 남자친구는 대화도 유창하게 잘 이끌어 나가고 얼굴도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장거리 커플이란 것 때문에 오후 4시부터 저녁 8시 사이 딱 4시간밖에 데이트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제외하면 크게 불만은 없는 관계였죠. 그런데 제가 한 번은 맹장이 터진 일이 있었는데도 시간에 딱 맞춰서 이동을 해야 된다면서 저를 서운하게 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 일로 인해 제가 연락을 받지 않자 예비 시모가 연락을 해오더군요. 상철이한테 많이 실망한 일이 있었다며. 그래도 너희 부부나 다름없는 관계고 1년이나 사귀었으면 알 거 다 아는 사이 아니냐? 한 번쯤은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인데 너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어머님, 저도 그 사람이랑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관계라서 어쩔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어요. 이해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맹장 터졌는데도 응급실 데려다 주는 거 하지도 않고 그냥 가버린 모습에 너무 실망이 크네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연락하는 건 내가 정말 좋은 애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다. 혹시나 오해하지 말고 듣거라. 내가 보험 해지할까봐 이런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 이해해주면 좋겠구나. 알겠니? 당연히 알고 있죠. 그런데 그날 저 맹장 터지고 너무 서러워서 하루 종일 울었어요. 저는 연인이든 부부든 신뢰라는 게 중요하고 서로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저버려두고 뭐 하러 가는지도 모르겠는데 8시에 바로 가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너한테 해야겠구나. 사실 상철이 아버지가 죽으면서 빚을 많이 남겨놓고 갔단다. 그 빚을 갚느라고 지금 상철이가 혼자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과외하랴 공부하랴 걔가 혼자서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내가 마음이 아프다. 보험 설계사 일해봤자 얻는 수입도 빠듯한 수준이고 결국
상철이 뒷바라지하는 거로 다 퍼붓고는 있는데 감당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들구나. 아, 네. 내가 또 가끔씩 친구들이랑 화투 치는 걸 즐기는데 그게 또 빠지니까 중독이 되더라고. 이걸 끊고 상철이를 내가 도와줘야 하는데 이게 중독이라는 게 참 무섭더구나. 어휴, 너는 도박 같은 거 안 하지? 안 하죠. 그런데 어머님, 상철 씨가 과외를 하고 있다고요? 저는 그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요. 상철이 자존심에 그런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겠지. 이 어미한테도 가야 한다는 거 숨기고 지 아범이 갖고 있던 뚝심 있는 애가 상철이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이해해 주렴. 과외 때까지 한 번도 늦은 적 없고 절대 늦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까다로운 집에서 공부 가르치고 있는 거라고 하더라. 네 마음 서운하게 된 거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대신 사과하도록 하마. 다 상철이를 내가 잘못 가르친 탓이야. 아니요. 그런 사정이 있는 줄 알았으면 저도 당연히 이해하죠. 다만 저는 그런 상황을 저한테 미리 얘기 안 했다는 게 서운할 뿐이네요. 이제라도 사정 알았으니까 충분히 이해했고 앞으로 제가 더 이해하고 배려하려고 노력할게요. 저한테 이런 이야기하기 힘드셨을 텐데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비 시모에게 이제는 예비 신랑이 된 남자친구가 저를 서운하게 한 일에 대해서 토로를 하고 났더니 마음이 조금은 풀리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의문이 있었죠. 예비 신랑이 분명히 과외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는데 가방에는 교재라고 할 만한 것들이 없었거든요. 사귀는 도중에 가방에 무언가를 넣거나 뺄 일이 있어서 자주 그 안에 든 것들을 보긴 했었는데 과외를 한다기에는 너무나도 개인적인 물건들이 많았었던 상황이었죠. 저는 어쩌면 예비 신랑에게 비밀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저는 예비 신랑을 추궁해 보았죠. 어머님이 나한테 얘기해 주신 건데 말이야. 상철이 네가 과외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동안 왜 나한테는 이야기 안 했어? 경제적으로 힘들면 내가 어느 정도 도움 줄 수도 있다고 했잖아. 됐어. 네가 나한테 데이트 비용 대주고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돈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마운데 뭘. 오히려 그런 걱정까지 하게 만들어서 내가 미안하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서 말이야. 지금 과외한다는 게 어떤 종류의 과외야? 수능 과외하는 거야? 뭐 그거며 논술이며 이것저것 가르치고는 있지. 그런데 과외한다는 사람이 교재 같은 거 하나도 없던데? 고등학교 3학년 가르친다는 이야기야? 고등학교 3학년인 건 맞는데 교재가 없는 건 당연하지. 그냥 그 집에다가 내가 교재를 두고 다니니까 따로 뭐 준비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어느 정도 레벨이 있는 애를 가르치는 거라서 잘 안 된다 싶은 부분만 콕콕 맞춤식으로 짚어주면 그만이거든. 시간 대비 벌이가 좋아서 예전부터 하고 있었던 일이고 너한테 괜히 얘기했다가는 돈 문제로 신경 쓰이게 될 것 같아서 그랬어. 이해하지? 그리고 납득했지? 솔직히 말해서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마음으로는 다 납득한 게 아니야. 왜냐하면 나 맹장 터졌는데도 두고 갔었던 거잖아.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면 잘 지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 내가 정말 아플 때 옆에 있어 주고 지켜주고 돌봐줘야 할 사람이 바쁜 일이 있다고 휙 가버리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왠지 마음이 식는 기분이었어. 원래 부부 사이에서도 맞춰가면서 산다고 하잖아. 이런 모습 보여서 너한테 실망 준 거는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거든? 그런데 우리 지금 중요한 시기잖아. 나 변호사 시험 꼭 합격해야 되는 상황이고 떨어지게 되면 미래고 뭐고 없는 상황이야. 너도 알지? 알기는 아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냥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야. 우리 둘 다 형편 쪼들리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이 상황 벗어나려면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 거야. 서운한 마음이 있겠지만 이제 풀자. 이해해 줄 거라고 믿어. 저는 사실 예비 신랑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부잣집 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오랫동안 사업을 해오셨던 입장이었고 그것을 정리하면서 막대한 유산을 남겼던 덕분에 건물 역시도 엄마와 함께 가지고 있었는데요. 엄마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제가 대부분의 건물을 관리하게 되면서 경제적으로는 여유로운 상황이었지만 예비 신랑에게 변호사 시험에 반드시 합격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었죠. 그런데 변호사 시험 공부를 해야 될 시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과외 때문에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외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서기도 했지만
과외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쓰이는지 알고 싶은 마음에 저는 남자친구를 몰래 따라갔죠. 그런데 저는 정말이지 크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남자친구는 호스트바에서 여자 손님들을 접대하는 일을 하고 있더군요. 상철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과외한다더니 지금 여자들 상대로 술이랑 웃음 팔고 있었니? 기가 막히다 정말. 나한테 이때까지 거짓말해 왔었던 거야? 잠깐만. 일단 나가서 이야기하자. 나가면 내가 다 알아듣게 설명해 줄게. 알아듣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 내가 다 알았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알았으니까 이제 말 걸지도 말고 다시는 연락할 생각하지 마. 우리 끝이야, 끝. 누구 멋대로 끝내. 내가 하는 이야기 좀 들어달라고. 뭔데, 뭘 숨기고 있었는지 일단 다 정직하게 얘기해. 그러면 용서해 줄 거야? 그거 들어도 너를 용서할지 말지는 내가 장담은 못해. 일단 다 이야기나 하라고. 내가 지금 술이 좀 많이 취해 있으니까 논리 정연하게 이야기를 못할 수도 있어. 그런데 정말로 거짓 하나 없이 정직하게 말하자면 학비 충당이며 공부하는데 들어가는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거야. 시간 대비 가장 고수익이고 과외에 비해서 준비할 것도 적은 편이니까 내 나름대로 만족하고 있어. 그게 다야? 돈 때문에 이런 일을 할 거면 차라리 나한테 이야기를 하지 그랬어? 네 사정도 그렇게 좋지 않은 거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래? 어머님도 뇌출혈 수술하시고 거동도 많이 불편한 상황이라며 내가 너한테 짐을 짊어지게 만들고 어떻게 속이 편할 수 있겠어? 차라리 내가 혼자 감당하고 나 혼자 힘들고 말지. 우리 곧 결혼할 사이야. 곧 부부 되면 서로 힘든 것들 나누고 좋은 것들도 함께 해야 되는 사이가 되는 거라고. 그런데 이런 비밀이 있어서 되겠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생각이 많이 짧았던 것 같다. 미안하다. 나는 이 일 절대로 그냥 넘어갈 마음 없어. 네가 나 기만하고 거짓말하면서 이때까지 천연덕스럽게 굴어왔다는 게 더 기가 막혀. 내가 알던 내가 아닌 것 같고 낯설게 느껴질 지경이라고. 현아야, 내가 하는 이야기 들어봐. 사실은 너한테 말 못하는 일이 있는데 나한테 많은 빚이 있어서 그래. 아빠 빚 갚으려면 나 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 나중을 대비해서라도 돈 많이 모아둬야 되는 상황이야.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래도 너 만나면서 데이트도 하고 좋은 관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잖아. 그랬다는 거는 너한테 그 귀중한 시간과 돈을 할애하면서라도 너와의 관계 꼭 유지하고 싶었다는 뜻인 거야.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 너라는 거 몇 번이나 말해야 알겠어?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일 하면서 돈 버는 거 보고 싶지 않아. 적어도 변호사 시험 합격할 때까지는 내가 뒷바라지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공부만 몰두해. 알겠어? 정말로 그렇게까지 해주겠다는 이야기야? 여자가 한 입으로 두 말 하겠어? 됐으니까 돈 걱정은 이제 하지 말라고. 다달이 나가는 대출이자며 공부 비용이며 나한테 얼마인지 다 털어놓고 당분간은 나한테 도움받아. 내가 비록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 버는 형편이지만 그래도 내 남자 힘들게 하고 싶진 않다고. 그리고 이런 일 하고 여자들에게 웃음 파는 거 시키고 싶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 이해해? 고마워. 그럼 데이트 시간은 앞으로 4시부터 8시까지로 제한 안 두고 편하게 해도 될 것 같아. 그리고 뒷바라지라는 말은 남자로서 좀 창피하네. 빌려주는 걸로 하자. 빌려주는 걸로 해. 그럼 어쨌거나 나랑 만날 시간 제한 푼다 어쩐다 하지 말고 그 시간이라도 아껴서 공부에 몰두해. 이렇게 시간 낭비할 때가 아니고 무조건 붙겠다는 생각으로 죽어도 상관없다는 각오로 공부에만 몰두하라고. 무슨 뜻인지 알겠지? 진짜 고마워. 현아, 넌 진짜 내가 꼭 호강시켜줄게. 예비 신랑의 간곡한 호소와 안타까운 사정 때문에 저는 결국 용서를 해주는 것은 물론 시험을 치를 때까지 뒷바라지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뒷바라지를 해준다고 말은 했었지만 건물주이던 저에게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은 아니었죠. 단지 예비 신랑에게 제가 건물주이며 사실은 경제적으로 넉넉하다는 사실을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되었지만요. 그런데 모든 게 원활하게 풀릴 것 같던 예비 신랑과의 관계는 또 이상한 방향으로 꼬이기 시작하더군요. 상철이, 너 지금 이거 뭐야? SNS 계정은 언제 바꿨어? 여자들이 올린 게시물에 하트도 잔뜩 찍혀있네? 뭐야? 남의 계정을 왜 함부로 봐? 남의 계정을 함부로 본 게 아니라 네가 내 태블릿 사용한다고 로그인해뒀었는데 그게 안 풀렸던 것뿐이야. 남의 계정 운운하기 전에
지금 이거나 빨리 해명해봐. 결혼식 날짜까지 잡은 마당에 다른 여자한테 눈 돌아갈 여유가 있니? 변호사 시험 이번에 떨어지게 되면 이때까지 공부해왔던 거 다 날아가는데도 이럴 여유가 있냐고. 머리 식힌다고 잠깐 그랬던 것뿐이야. 왜 갑자기 또 스트레스를 주고 그래? 컴퓨터도 오랫동안 가동되면 CPU며 그래픽 카드며 열어 올라가니까 쿨러를 작동시켜야 되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나도 공부하는 과정에서 머리가 너무 열이 올라서 식히느라 그런 거라고.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하니? 너 무슨 대학생인 것처럼 그러는데 정신 차려. 지금 벌써 변호사 시험 5회째고 이번에 떨어지게 되면 정말 다 끝장나는 거야. 긴장감을 가지란 이야기야. 아니, 긴장감이고 뭐고 나는 이제 실망했어. 에이, 왜 이래? 나 이번에는 정말로 네가 많이 도와줘서 합격할 것 같다니까? 그런데 그냥 머리 식힌다고 정말로 게시물에다가 그냥 좋아요 눌렀던 것뿐이야. 스타일 좋은 사람들이 있길래 나랑 너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돈 벌어서 그런 옷들도 사주려고 생각했던 거라고. 변명도 참 그지 같다. 변호사 된다더니 결론을 그거밖에 못 내니? 원래 사랑 앞에서는 바보가 된다잖아. 나도 그래서 지금 머리가 잘 안 돌아가나 봐. 기가 막혀서 정말 앞으로는 절대 이런 모습 보이지 마. 당장 SNS 계정도 탈퇴하고. 알겠어?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떳떳하고 다른 여자한테 연락한다던가 바람 피운다던가 그런 거 없어. 그냥 정말로 스트레스 받아서 연예인들 동영상 보듯이 그냥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좋아요 누른 것뿐이라니까? 그 좋아요도 심지어 나중에 너한테 좋은 옷 사주고 싶어서 기록 차원으로 눌러놓은 건데? 결혼할 남자 말을 못 믿겠다는 뜻이야?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네? 뻔뻔하다 뻔뻔해. 나 빈정 상했으니까 네가 무슨 잘못했는지 알아차리고 싹싹 빌기까지는 연락 절대 할 생각하지 마. 알겠어? 야, 또 왜 이래? 나 시험고시야. 그때까지만 좀 참으라잖아. 그것도 힘들어? 이번 한 번만 넘어가니까 그런 줄 알아. 나중에 나 서운하게 한 거 다 돌려받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 그래, 내가 너 호강시켜준다고 했잖아. 자꾸 나 힘들게 하면 마음 바뀔 수 있으니까 앞으로 잘하고. 시험 치르고 나면 결혼식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까지만 좀 멘탈 관리하게 도와주라. 5번째 시험에 탈락하게 되면 영영 변호사 시험을 볼 자격 자체가 사라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비 신랑은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더군요. 시험을 치르고 난 뒤엔 본인이 채점을 나름대로 해보았다고 하는데 100% 합격이라면서 만족스러운 모습을 비추고 있었던지라 합격에 대한 불안감은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만한 태도를 보이며 사람 자체가 말이며 행동이 180도 달라진 것이 걱정이었죠. 근데 이런 걱정은 사소한 것으로 느껴질 정도로 정말로 큰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엄마가 돌아가신 일이 생긴 것이었는데요. 예비 시모와 예비 신랑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중 그런 소식을 듣고야 말았답니다. 뭐? 예비 장모님이 죽었다고? 지금 전화 받았다는 게 그 소식이야? 엄마 갑자기 또 뇌출혈이 재발되는 바람에 병원 실려갔다가 그대로 숨 거두셨어. 내가 계속 옆에 붙어 있었어야 됐는데 그러질 못했던 게. 아니, 나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엄마 보러 당장 가야겠어. 그게 또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일은 아니지 않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엄마가 지금 돌아가셨다고요. 저 지금 당장 이동해야 되는 상황인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요. 원래 사람이 나이 들면 들수록 몸 거동도 힘들고 결국 살아있는 거 자체가 고통이다. 그럴 바에는 그냥 빨리 죽고 빨리 하늘나라 가는 게 이득이지 않겠냐 그런 뜻이지. 그리고 그만하면 호상 아니겠냐. 뇌출혈이면 아픈 것도 그렇게까지는 오래 못 느끼지 않았을까? 지금 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냥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엄마 말 하나 틀린 거 없지. 예비 장모님께서 우리한테 결혼식 선물 크게 주신 셈 아냐? 그래서 보험금은 얼마나 나온대? 다달이 수십만 원씩 부은 상황이니까 꽤 나오지 않나? 너희들 집 장만하고 혼수 장만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구나. 아무리 술을 마셨어도 그렇지 다들 말씀이 너무 하시네요. 지금 엄마가 돌아가셨다고요. 그런데 보험료 얼마 탈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뭐 그렇게 슬퍼하고 앉았어. 살 사람은 살아야지 않겠어? 참, 그 보험료 우리 곧 부부니까 당연히 반땅하는 거 맞지? 계산은 정확하게 하자. 꺼져 미친 새끼야. 네 놈이랑은 당장 파혼이야.
파혼이라고. 나한테 그런 이야기 했다가 후회할 텐데? 나 이제 변호사 된 거나 다름없고 고작해야 아르바이트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너랑 다르게 떼돈 벌면서 인생 완전 잘 나갈 입장이야. 그런데 미친 새끼라고 했니? 이때까지 나한테 한 게 고마워서 결혼해 주려고 했는데 고작해야 이런 모욕도 감당 못한다면 내 마누라로는 좀 무리가 있겠는데? 그치? 엄마? 나도 상철이 너랑 똑같은 마음이다. 결혼하게 되면 부부가 힘든 일 얼마나 많겠니? 서로가 모난 부분들 깎으면서 살아야 될 텐데 고작해야 이런 것도 못 참고 쌍욕을 해대는 년. 나도 며느리로 들이기 싫다. 꺼지려면 얼마든지 꺼지라고 하거라. 나도 댁들 같은 인간 말종들이랑 같은 가족 되고 싶은 마음 없어요. 나는 혼자 장례 치를 테니까 절대 따라오지도 말고 괜한 헛소리 더 이상 보탤 생각도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보고 아르바이트나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했니? 나 건물주야. 건물주라서 이때까지 너 도우면서도 한마디 안 할 수 있었던 거라고. 너 건 건물주라는 게 지금 대체 무슨 말 하는 거니? 엄마도 참. 얘 지금 허세 부리는 거잖아. 말도 안 되는 헛소리에 놀아날 생각 없고 난 이제 변호사로서 떵떵거리며 잘 살 생각이니까 그렇게 알아. 그동안 내가 빌렸던 돈은 내일 갚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 그걸로 조의금이라고 치면 되겠다. 그동안 고마웠다. 예비 신랑 아니 추악한 본질을 감추고 있었던 쓰레기는 저에게 그동안 받았었던 돈을 갚았고 그것으로 완전히 인연은 정리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장례식을 치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놈이 제게 또다시 연락을 취해오더군요. 현아야, 나 문득 네가 생각이 나네. 우리 좋았었는데 내가 그날 술이 좀 과했었어서 실수를 했던 것 같아. 엄마도 많이 미안하다고 하더라. 알겠으니까 입 닥치고 있어. 미안하다는 말조차도 너 같은 인간 쓰레기한테는 사치니까. 장례식은 잘 치렀어? 내가 어머님 장례식에 꼭 들렀어야 했는데 말이야. 그런 얘기 나누고 싶지도 않고 앞으로도 영영 보고 싶은 마음도 없으니까 끊어. 내가 전화 조만간 바꿀 거니까 연락해도 소용없을 거고. 현아야, 내가 그러면 딱 1분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 사실 나 변호사 시험 떨어지고 말았어. 네가 그렇게 슬퍼하고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 그래서 많이 영향을 받았나 봐. 너 술 마셨니? 내가 시험 친 건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인데 합격 못한 거랑 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건데? 사람 기분을 풀어주려고 할 거면 어느 정도 말이 되게 해야지. 알겠어. 이거는 솔직히 변명이었던 거 인정할게. 그리고 나 지금 술에 취해 있는 것도 맞기는 맞아. 그런데 정말로 술김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취중진담이라는 말도 있잖아. 나 네가 건물주라는 거 이제는 확실히 믿게 됐고 알게도 됐어. 그러니까 나 정말로 머슴처럼 부려도 좋고 개같이 써도 좋으니까 제발 나 다시 받아주면 안 될까? 나 네가 없으면 정말 안 되는 남자인가 봐. 내가 없으면은 안 되는 남자인 게 아니라 너는 그냥 안 되는 남자야. 이제라도 주제를 좀 제대로 파악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시 연락하지 말고 끊어. 잠깐만 기다려봐. 알고 보니까 엄마가 지금 도박 때문에 빚이 어마어마하게 쌓였더라고. 내가 아빠 빚까지는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엄마까지는 이제는 정말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야. 나 그동안 로스쿨 다니면서 학비 된다고 정말 열심히 살았던 거 알잖아. 대출까지 해가면서 몇 년 날린 상황인데 아무것도 건진 게 없다고. 근데 네가 날 버리면 안 되지. 너 돈 벌고 싶으면 호스트바에 가서 벌어. 그리고 네 말 맞다나 대출에 부모 빚에. 이제는 변호사까지도 합격할 가능성 없어지는데 내가 왜 너를 건사해야 되는데? 합격했다 싶으니까 사람 면전에서 모욕 주고 엄마 죽은 거 같고 사망 보험금 들먹인 너를 내가 왜 용서해야 될까? 미안해 현아야. 내가 정말 할 말이 없다. 그런데 네가 한 번만 용서해주면 내가 정말 새 사람 될게. 응? 꺼져. 너 같은 폐기물은 재활용도 안 되니까 그냥 상대 안 하는 게 답이야. 꼬인 인생 알아서 잘 살아봐. 지복을지 가거도차는 그런 운 없는 인간이랑 말도 더 이상 섞고 싶지가 않네. 이젠 끊고 차단할게. 현아야, 나 너 사랑한다고. 내가 정말 잘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한때나마 결혼을 꿈꿨었던 남자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게 되었답니다. 그동안 날린 시간을 제외하면 그렇게까지 손해본 것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인간 자체에 회의감이 들 정도로 받은 상처가 너무 컸어.
매운 음식과 단 음식으로 속을 달래고 있는 요즘이네요. 엄마까지 돌아가신 마당에 저와 함께할 사람이 없어서 많이 외로운 요즘이지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달래주고 위로해주고 있어서 조금씩이나마 회복해 가고 있답니다. 사연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수지야, 슬슬 프로포즈에 대한 답을 듣고 싶은데 생각해봤어? 뭐야, 또 그거야? 재촉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 5달이나 지났는데 대답이 없으니까 답답해서 그래. 혹시 나랑 결혼을 망설이는 이유가 있다면 괜찮으니까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좋겠어. 아직 좀 체크 중이야. 체크? 응, 네가 남편감으로 괜찮은지 아닌지. 아직도 그 생각 중이라고? 우리 사귄 지도 벌써 4년째잖아. 고민되면 일단 동거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진수 형도 말씀해 주셨는데 뜨뜻미지근하고 이젠 뭐라도 말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 오빠 얘기도 나왔겠다. 마침 잘 됐네. 뭐가? 그럼 그냥 딱 잘라 말할게. 네 연봉은 우리 오빠 연봉보다 낫지? 어? 대답은? 글쎄 뭐 제대로 얘기해 본 적은 없지만 아마 형이 더 잘 버시지 않을까? 외국계 기업에서 일하고 계신 데다가 영업 실적도 탑이라며. 나이도 우리보다 10살은 더 많으시잖아. 3년차 직장인인 나보다는 돈을 더 많이 버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싶은데. 그치? 내 말이 맞지? 역시 우리 오빠가 짱이라니까. 수지야, 얘기가 좀 본론에서 벗어난 거 아니야? 왜? 형 연봉이랑 내 프로포즈는 관련이 없지 않아? 아니, 나한테는 매우 중요해. 그래? 그런 의미로 미안해. 어? 프로포즈는 거절할게. 왜? 아니 그니까 나는 오빠보다 잘난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아니 네가 생각해도 너무하지 않아? 그래 뭐 나도 형을 존경하고 대단한 분이긴 한데 이미 사회로 나온 지 10년도 넘는 사람이랑 이제 막 3년 차인 사람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데? 그래도 오빠가 대단한 건 사실이잖아. 나도 나름 네가 취직하고 3년이나 기다려줬잖아. 너라면 오빠보다 잘 나가는 인재가 될지도 모르겠다고 기대했는데 솔직히 좀 실망했어. 그니까 그냥 없던 일로 하자. 진심이야? 프로포즈도 거절했으니까 이제 우리 만날 필요도 없겠다. 수지야! 그럼 안녕. 차단할게. 며칠 후. 준혁아 괜찮아? 누나 진수한테 들었어. 뭐라고 위로를 해줘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힘내. 미안, 괜히 걱정만 끼쳤네. 진수가 미안하다고 그랬어. 수지가 어릴 적부터 오빠한테 딱 붙어 다니는 경향이 있었다고는 해도 설마 결혼 상대한테 자기 친오빠 스펙을 운운할 줄은 상상도 못했대. 진수도 진수대로 많이 놀랐어 지금. 그렇구나. 하긴 수지를 소개해준 건 진수 형이었으니까 그래도 자책하실 필요는 없다고 좀 전해주라. 알겠어, 말해놓을게. 근데 너는 괜찮아? 뭐 일단 직장 동기랑 한잔하면서 좀 털어놨어. 상처가 좀 크긴 하지만 기분은 그래도 좀 나아졌어. 그렇구나. 근데 다음에 누나한테도 좀 털어놔도 돼? 그래, 마음껏 털어놔 임마. 그러라고 카톡한 거야. 고마워 누나. 가만 보면 나보다 더 남자답다니까. 난 여자야 자식아. 알겠어, 미안해. 한 번만 봐줘 형. 적당히 해라. 그래도 농담도 하는 거 보니까 좀 괜찮나 보네? 누나랑 얘기 나누니까 좀 나아졌어. 고마워. 그러고 보니까 너 이번 달 말에 집에 내려올 거라며? 그럴 생각이야. 부모님이랑도 얘기하고 그러면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럼 나도 그때 내려가야겠다. 가족끼리 한잔해야지. 그래, 좋지. 3년 후. 안녕 준혁아. 물어볼 게 있는데 괜찮아? 오랜만이네. 뭔데? 우리 오빠가 결혼하게 됐거든. 근데 예비 새언니 이름이 수빈이라던데 설마. 그래, 우리 누나야. 그렇구나. 근데 몰랐나 보네? 응. 진수 형이 너한테 나를 소개할 때 내 여친 동생이라고 말했었잖아. 그랬나 보네. 내가 기억을 못했었나 봐.
난 그냥 오빠 직장 동료의 남동생이라고만 알고 있었거든. 누나가 진수 형이랑 같은 직장이니까 틀린 말은 아니긴 하지. 뭐 이제 와서는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서 용건은 그게 다야? 됐지 이제? 그럼 이만. 잠깐만! 왜? 있잖아. 나 네 프로포즈 받아줄게. 뭐? 나 꼭 행복하게 해줘야 돼? 내 프로포즈는 이미 옛날에 거절했잖아. 진수 형보다 연봉 낮은 남자는 싫다면서. 그건 이제 됐어. 그 후로 생각을 좀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밖에 없어 나는. 혹시 내가 거절해서 화가 나 있는 거라면 내가 다시 말할게. 준혁아, 나랑 결혼해주라. 거절할게. 왜? 너와 나의 관계는 내가 프로포즈를 거절한 시점에서 이미 끝났어. 그래도 그건 프로포즈만 거절한 거지 우리 관계 자체를 끝내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프로포즈도 거절했으니까 이제 우리 만날 필요도 없겠다. 그럼 안녕, 차단할게. 갑자기 뭐야? 내 프로포즈를 거절한 직후에 네가 한 말인데 누가 봐도 앞으로 나랑 만날 생각은 전혀 없다는 뜻 아니야? 이래놓고 관계를 끝낼 생각이 아니었다고? 개그 치는 거면 간도 하나도 안 웃기니까. 개그라니 무슨. 난 진짜로 네 생각밖에 안 하고 있어. 진지하단 말이야 지금. 그래? 대체 뭐가 그리 진지하다는 건데? 말했잖아. 너와의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니까? 웃기지 마. 왜 안 믿어주는 건데? 야, 내가 진수 형 약혼자의 동생인 건 알지? 진수 형이랑 내가 형 동생 사이로 지낸 지도 몇 년인데 설마 내가 아무것도 들은 게 없는 것 같아?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지 모르겠네? 진수 형이랑 누나가 결혼 준비하면서 동거를 시작하자마자 네가 우리 누나 괴롭혔다며. 뭐? 몰래 도어락 비번 외워서 일부러 둘이 사는 동네까지 와서는 진수 형이 안 볼 때는 누나한테 온갖 폭언을 퍼붓고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몰래 들어가서 누나 물건 함부로 훔쳐쓰고 그랬잖아. 근데 우리 누나는 그런 괴롭힘에도 굴할 사람이 아니지. 바로 진수 형한테 얘기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고 결국 지금 너는 형이랑 누나한테 차단당한 상태잖아. 아니 그게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닌데? 너희 누나를 나쁘게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거 전부 수빈이 언니가 착각한 거야. 착각? 그래, 나는 그런 적이 없으니까. 내가 한 적도 없는 일로 누명 써서 너무 슬프다고. 너는 오빠 내가 지금 어디서 살고 있는지 알지? 알려주면 안 돼? 알려주면 너랑 결혼해줄게. 응? 알려주는 대가가 너와의 결혼이라고? 그래, 기분 좋지? 아니, 전혀? 야, 우리 솔직해지자 좀. 아니, 아까 내가 거절했잖아. 그건 수빈이 언니 때문에 오해가 생겨서 그런 거잖아. 오해도 풀렸으니 나랑 결혼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잖아 이제. 오해는 무슨, 사실이잖아.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니까? 말해두겠는데 이번 일은 증거도 제대로 다 모으고 행동한 거야. 증거? 집안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해두고 항상 녹음기를 켜두고 다니면서 그걸 통해 네 행동이랑 언행을 다 기록하고 뭘 훔쳤는지도 다 리스트화 해놨다던데 누나가 그 기록을 진수 형한테 다 보여주면서 상의했던 거라고. 진짜? 우리 누나는 한번 마음먹으면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야. 너 따위가 대적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고. 뭐야, 그럼 이제 오빠가 나 미워할 거 아니야. 뭐야? 미움받을 일을 한 걸 알긴 아나 보네? 왜냐면 나는 오빠가 결혼할 거란 생각은 못했단 말이야. 뭐? 우리 오빠인데 남이 빼앗아 가려고 하면 막는 게 당연한 거지. 너도 사실은 그냥 괜찮은 척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네 누나를 빼앗기게 생겼는데 화나지도 않아? 아니, 그닥? 웃기지 마. 진짜 진심으로. 거짓말. 나라면 네 마음도 이해해줄 수 있어. 그니까 나랑 결혼하고 오빠 사는 것 좀 알려주라. 아니, 그래 뭐 내가 누나랑 사이가 많이 좋기는 한데 너처럼 무슨 브라더 컴플렉스 같은 그딴 게 아니라고. 뭐? 그리고 둘이 만난 지도 꽤 오래됐고 진수 형이 누나한테 프로포즈한 것도 벌써 2년 전이라고 들었어. 그렇게 오래됐어? 둘이 타이밍이 잘 안 맞아서 혼인신고 시기가 좀 늦어졌을 뿐이래. 그럼 뭐겠어. 내가 만약 진수 형이 누나를 빼앗는다고 생각했다면 난동을 부려도 예전에 부렸겠지? 그건... 그리고 내가 그랬다면 반대로 네가 눈 뒤집어져서 감히 우리 오빠를 미워해? 같은 말이나 했겠지. 그야 오빠를 미워할 사람이 있을 리가 없으니까 그렇지. 야, 아까부터 네 말이 무슨 투성이인 건 알아? 뭐?
나한테 네 누나 빼앗겨서 화나잖아 라고 말해놓고 네 오빠를 미워할 사람이 있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말하는 건 대체 나더러 진수 형을 미워하라는 거야? 좋아하라는 거야? 말을 해봐. 아, 그니까 참고로 나는 진수 형을 친형처럼 따르고 있어. 그래서 둘이 결혼하는 건 완전 환영이야. 뭐야? 자기 형제의 결혼을 어떻게 생각할지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나는 너처럼 결혼 상대를 자기 오빠를 되찾아오기 위한 도구로 쓰려는 여자는 질색이야. 아니, 왜? 나랑 결혼하면 뭐 끊어졌던 연이 다시 붙기라도 할 것 같아? 아니, 그건... 절대 그럴 리도 없고, 그리고 나도 이미 결혼했어. 뭐? 올해 초에 혼인신고도 했어. 아니, 잠깐만.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오빠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한단 말이야. 하다못해 한번 만나서 얘기라도 하게 해줘. 지금 네 집으로 갈게. 나 이직하면서 아예 본가 부모님도 같이 이사갔어. 뭐? 근데 뭐가 어쨌든 프로포즈도 거절했으니까 이제 우리 만날 필요도 없겠다. 잠깐만. 그럼 안녕. 차단할게. 그 후 수지의 잘못된 오빠 사랑에서 비롯된 누나에 대한 괴롭힘을 알게 된 진수영은 분노했고 누나가 모은 증거를 들고 자신의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워낙 누나를 마음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진수영처럼 크게 분노했지만 그럼에도 반성의 여지가 없었던 수지는 결국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까지 그만두고 백수가 된 그녀는 친구들의 집을 전전하다가 어디서 만난 건지 진수영을 닮은 남자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주말 부부 생활 중인 유부남이었고 나중엔 큰 빚을 지고 밤거리에서 몸을 팔며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편 진수영과 누나는 둘이 함께 해외지사로 발령났고 그곳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